안녕하세요. LPJ 마음건강 마인드헬스 코치 김대선입니다. 그런데 저 지금 화면에 잘 나오고 있나요? 목소리 괜찮아요? 여러분께 오늘 도움이 되는 영상 잘 찍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이렇게 저처럼 불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불안은 위험에 대한 경고 신호입니다. 불안하면 고통스러우니까 나쁘기만 한 것 같지만 사실 불안에도 역할이 있어요. 불안하면 미래를 대비하게 되거든요. 불안의 강도와 지속시간은 다양합니다. 경미한 것에서 극심한 것까지, 정상적인 것에서 병적인 것까지 말이에요. 또 불안은 주관적이에요. 사람마다 견딜 수 있는 정도가 다르고 같은 상황에서도 다르게 느낍니다. 그리고 전염성이 있어요. 가까운 사람과 나누면 반으로 줄기도 하지만 나라 전체가 전염병 때문에 공포에 떨기도 해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불안과 공포는 다릅니다. 불안에는 특정 대상이 없지만 공포에는 높은 곳이나 거미처럼 분명한 대상이 있어요. 자,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걱정을 살펴볼까요? 걱정은 위험을 막으려는 시도입니다. 걱정의 대상은 다양한데 사소한 것에서 심각한 것까지, 신체에 대한 것에서 국가에 대한 것까지 말이에요. 이미 경험하셨겠지만 인생은 걱정의 연속이에요. 학생 때는 시험을 걱정하고, 청년이 되면 취업을 걱정하고, 가정을 꾸리면 생활비를 걱정합니다. 걱정 하나 끝나면 또 다른 걱정이 생기죠. 걱정은 미래에 대한 나쁜 상상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걱정이라고들 하는데 걱정이 아주 쓸모없진 않아요.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걱정은 주의를 분산시켜서 불안을 줄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안에 대처하는 좋은 방법은 아니겠죠? 걱정이 또 다른 걱정으로 이어지면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걱정거리는 생명체와 같아서 보살피고 돌볼수록 쑥쑥 커져요. 그래도 어느 정도 불안하고 걱정하는 건 자연스러운데요. 걱정이 유난히 많은 분도 있습니다.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위험을 느끼고 작은 위험도 크게 느끼죠. 나쁜 일이 일어나는 상상을 자주 하고 즐길 수 있는 상황에서도 즐기지 못합니다. 사소한 일에 극단적으로 반응하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최악을 떠올리죠. 주로 어릴 때 안전하지 못한 환경이나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랐거나 과보호를 받았던 분들이에요. 끝없이 걱정하는 부모 밑에서 자랐거나 실제로 사고, 충격, 이별을 경험한 분들이죠. 이렇게 일반적인 정도를 넘어서 과도한 불안과 걱정이 지속되는 것을 범불안 장애라고 합니다. 범불안 장애는 우울증과 더불어 가장 흔한 정신과 질환이에요. 2020년 8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 8명 중 1명은 지난 1년간 항불안제를 처방받았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불안증이 있으면 마음이 불안한 데서 끝나지 않아요. 심리 증상과 신체 고통이 함께 나타납니다. 불안증으로 인한 꼬리를 무는 걱정, 극심한 공포, 죽을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히다 보면 교감신경이 항진됩니다. 그러면 여러 신체 증상이 생겨요. 과도하게 긴장하거나 어지럽거나 소화가 잘 안 되죠. 피곤한데 잠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안증이 있는 분들은 보통 신체 증상 때문에 내과부터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불안증이 있는 분들은 불안증 하나만 있기보다는 알코올 중독, 공황장애, 사회공포증, 우울증 등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술을 마시면 즉각적으로 불안이 사라지기 때문에 불안증이 있을 때 알코올에 쉽게 기대게 돼요. 하지만 술을 마신 다음 날엔 오히려 더 불안이 심해지니까 도움이 되기는커녕 해가 되죠. 그렇다면 걱정과 불안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정신과 전문의 후 박사가 전하는 탁월한 처방은 뭘까요? 첫째, 하루 단위로 살아보세요. 오늘만 생각하고 내일이 없다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불안과 걱정의 대부분은 내일을 생각하는 데서 오니까요. 옛날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동냥이 실패하면 며칠을 굶어야 하지만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던 거지 무리가 있었죠. 어느 날 거지 중 한 명이 죽었습니다. 죽은 이의 그릇에는 밥이 가득했죠. 그때 그 거지 무리를 이끌던 스승은 그 밥을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저녁 넉넉하군 이라고요.
다시 만날 수 없는 일을 생각하면 슬프고 언젠가 떠나야 하는 내 운명을 생각하면 불안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오늘 먹을 밥은 해결했고 무사히 하루를 넘긴 이들이 있다는 데 집중한 거죠. 그렇게 내일 일은 내일에 맡기고 오늘에 집중하여 살아간다면 불안과 걱정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둘째, 적어보세요. 너무 불안하고 걱정될 때는 그냥 종이 한 장 꺼내서 떠오르는 모든 걱정을 다 적어보세요. 그렇게 적다 보면 내 불안과 걱정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사실과 거리가 멀거나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있다면 스스로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걱정의 40%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것, 30%는 힘든 일이 또 생기면 어쩌나 하는 것, 15%는 건강에 대한 거예요. 또 10%는 너무 사소한 걱정이라서 정말 걱정해야 할 걱정은 5%도 되지 않습니다. 가짜와 진짜, 서로 연결하는 것을 구분하다 보면 걱정이 95%는 감쪽같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남은 5%, 즉 걱정다운 걱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땐 미니맥스 후회 분석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최대의 후회를 최소화하는, 다시 말해 후회할 일을 줄여주는 방법이에요. 종일 반으로 접은 다음 왼쪽에는 걱정다운 걱정을 쓰고 오른쪽에는 최악의 경우를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최악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세요. 아마 생각만큼 강력하고 고통스러워서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최악의 경우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남은 걱정도 눈눕듯이 사라질 거예요. 셋째, 스톱을 외쳐보세요. 걱정은 하면 할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그러니 불안과 걱정의 악순환에 빠지기 전에 스톱을 외치고 주변으로 관심을 돌려보세요. 벽에 걸린 시계나 액자를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그리고 호흡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크게 숨을 들이쉬면서 호흡수를 세워봅니다.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스톱을 외친 다음에 생각의 주제를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대자연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하늘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나무는 걱정을 몰라요. 바위는 아무 잡념이 없습니다. 내가 하늘이 되었다, 나무가 되었다, 바위가 되었다고 상상을 하면서 마음을 진정시켜 보세요. 또는 아예 죽음을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어차피 우리 모두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고 모두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그러니 좀 서툰 것도 당연하고 매 순간이 소중하고 감사하다는 걸 떠올려 보는 거예요. 어때요? 불안과 걱정에 대한 오늘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되셨나요? 날 중심으로 생각하는 동안, 특히 불안과 걱정에 시달리는 동안은 시간이 참 더디게만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야를 넓혀보면 꼭 그렇지만 않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100살까지 산다고 해도 우리 인생이 참 짧아요. 짧은 만큼 소중하고 그 시간을 걱정과 불안으로 채우고 싶은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 이 짧은 시간에서 내일을 걱정하느라 불안해하지 말고 하루하루에 집중하며 살아봅시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이 영상을 통해 걱정과 불안이 조금이라도 줄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